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니죠. 2019년에 대림동 여경 사건이 굉장히 유명했었죠. 양평 여경 사건이 또 있었죠.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불과 2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 인천에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었죠. 여경이 도망쳐서 내려오죠. 그래서 여경이 남자 경찰을 끌고 내려와 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남편이 그냥 자력 구제를 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냥 그 범죄자를 제압을 했죠. 그리고 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 너무 당황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CCTV에서는 그 사건 현장을 정확하게 재현을 하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그것마저 거짓말임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또 4월에 이제 꿀벌 진압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제 여자 한 명을 제압하기 위해서 여경 9명이 출동을 한 사건인데 꿀벌들을 보는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꿀벌 진압 조롱에 여경 무용론까지 퍼졌다는 사실이죠. 2023년에는 뒷짐 구경 논란이 있었죠. 여경은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었다라고 해서 이제 구경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2025년에는 싸이 흠뻑쇼에서 이제 공연을 관람하는,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 싸이 흠뻑쇼를 관람을 하는 이제 그런 논란도 있었죠. 25년 7월 5일에 경남 창원에서 미용실에서 흉기 난동이 있었는데 상황 종료 다음에 여경이 총기 조작 미숙으로서 389 리볼버에서 공포탄이 발사돼가지고 옆에 있던 남경의 발에 명중을 시켰죠. 안녕하세요. 남자TV 이준석입니다. 오늘은 수원 인계동 여경 논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남녀 통합 선발로 바뀐 경찰 시험에 대해서 10명 중에 4명이 여자고 6명이 남자가 합격하는 사태에 대해서 후추 스프레이를 가지고 다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어제만 있었던 일도 아니고 오늘만 있었던 일도 아니고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죠. 일단 수원 인계동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여기 영상이 같이 나갈 텐데요. 보통은 남자 경찰, 여자 경찰 이렇게 조를 이루어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자 한 명이 남자 경찰이죠. 남경 한 명이 옷을 벗고 거의 복싱 선수처럼 범죄자와 대치를 하고 있죠. 근데 여자 경찰이 내리더니 삥 둘러갑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몸을 아끼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이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아마 나중에 잘 제압은 했긴 했는데 이게 바로 여경이 지금 뭐 하는 거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경찰 공무원들을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저런 사건이 일어나면 일단은 세금이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도 하고 실제로 치안 현장이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똑바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돌아가냐. 본인의 몸이 다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범죄자가 본인한테 달려들 수도 있으니까 본인의 몸이 더 중요한 그런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니죠. 2019년에 대림동 여경 사건이 굉장히 유명했었죠. 여기 대림동 여경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구로구 구로동이었다고는 합니다. 2019년 5월 서울 구로동에서 중국인 취객 2명이 난동을 피워가지고 경찰관이 출동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나이가 드신 남자 경찰 1명 그리고 젊은 여자 경찰 1명 이렇게 조를 이뤄서 아마 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KBS 뉴스에서 이것을 왜곡 보도를 했죠. 영상을 조작해서 언론의 왜곡 보도를 했는데 네티즌에게 고소를 예고하는 등 참 어이가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왜곡 보도가 일어났었냐면요. 여자 경찰이 취객을 제압하는 그 장면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음성을 교묘하게 섞은 거죠. 여경은 침착하게 미란다 원칙까지 고지합니다. 저는 자객들을 활용하고 싶어합니다. 살림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 있고 착파 적부심을 실제 원본에서는 빨리 나와라, 시민분 빨리 나와라,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일반인 남성에게 명령을 했던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나가! 형 얼른 쳐봐! 남자분 하나 나와서 빨리 나와! 빨리 남자분 나오시면 빨리 뒤 잡아. 그래서 40, 50대 취객이 한 속으로 밀자 날아갈 듯이 밀려나고 바닥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취객을 엉거주춤 눌러보다가 안 되니까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찰이 경찰 역할을 못하고 있고 시민들이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때부터 저는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5일 전에 대림동에서 중국인이 휘두른 칼에 경찰 1명이 상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더 논란이 커졌었죠. 그리고 공영방송이라고 수신료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KBS에서 이렇게 영상을 조작해서 보냈던 것이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KBS 측에서는 내렸죠. 그리고 어쨌든 다음 카페에는
이제 난리가 났죠. 남경 논란인 줄 알았는데 여경 논란이냐. 저렇게 하면 엄청 잘 했는데 여경이 왜 논란이 되냐. 그러면 행정직을 다 여자만 뽑아라. 여경이 왜 욕먹냐. 지원 요청하는 거 안 보이냐. 과잉 대응이 논란인 줄 알았다. 경찰이 뭐가 잘못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반면에 경찰 커뮤니티에서는 여경군 대처가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여경은 논란이 되니까 아마 병가였나 휴가였나를 쓰고 일을 나오지 않다가 이후에 이제 책도 썼죠. 그래서 여성 경찰 하는 마음 이런 책도 쓰고 엄청 잘 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거를 빌미로 여경 체력 검정을 보완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들끓었는데 이제 여성단체에서 여경 체력 검정 보완 결정을 반대한다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61개 여성단체가 소속된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27일에 2019년 5월 27일이었던 거죠. 대림동 여경 논란과 관련해서 경찰의 여경 체력 검증 절차 보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대를 했었는데 경찰청장도 선진국 수준에 맞게 체력 기준을 높여 나갈 생각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높여 나가지 않았죠. 그리고 경찰 팔굽혀펴기 꼭 필요하냐, 성평등으로 여경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성경찰청 성평등 정책 담당관이 10%대 여경 비율 수요 따라서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체력 검정 평가 결과는 성별보다 연령별 차이가 훨씬 크다. 이런 논리라면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50대 남자 경찰들을 모두 그만둬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50대 남성 경찰들이 아무리 약해도 20대 여자 경찰보다는 완력이 더 강하겠죠. 그리고 50대 경찰은 그 다양한 사건을 접하면서 경험이 더 축적되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리꾼들도 체력이 약한 50대 경찰이냐 그분들이 20대 생생한 여경들보다는 3배는 세다. 40, 50대 여경은 그럼 얼마나 약해 빠졌다는 거냐라고 엄청나게 많은 공감수가 달렸었죠. 이게 좋아요만 17,000개가 달렸는데 이때 당시에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이제 이게 끝이 아니었죠. 2019년 5월 이 사건뿐만이 아니고 2021년에 양평 여경 사건이 또 있었죠. 양평에 중국인이 이제 과도 2개를 들고 이제 흉기 난동을 했었는데 처음에 4명의 남경이 3던봉을 들고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동했는데 남성이 가죽 점퍼를 입고 있어서 3단봉으로는 제압이 그렇게 쉽진 않았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경은 시민들 뒤에서 포지션을 잡고 있죠. 오히려 시민들보다 더 뒤에서 안전하게 본인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인 포위 도중에 이제 사건 현장을 벗어나 있다가 범인이 제압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사건 현장에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경찰은 부실 대응 의혹에 악의적으로 영상이 편집되었다고 주장해서 유포한 사람을 고소할 방침이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여경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 유인 작전을 펼쳐서 공을 세웠다는 주장을 했었죠. 근데 당연히 거짓말이긴 한데 범인이랑 여경 사이에는 시민이 있을 만큼 거리가 벌어지는 상태였고 용의자를 보고 유인 작전을 펴기는커녕 여경의 용의자가 다가올 때마다 엄마 깍 하고 비명을 지르며 아예 등을 돌리고 달아나가 버린 거죠. 경찰은 이 비명 음성도 합성이다. 비겁한 주장을 굽히지 않았죠. 그리고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진 원본 영상이 아무런 편집이 가해지지 않은 원테이크이고 국민을 보호해야 될 경찰이 제 임무를 방기하고 도주해놓고서는 지적한 사람을 협박하는 이제 그런 꼴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양평경찰서 담당 팀장이 해당 이슈는 여성 혐오에서 비롯된 여경 린치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공문을 작성해서 이제 알려졌죠. 해당 공문에 따르면 여경은 범인 검거에 지장이 될까봐 배제한 것이다. 약물을 복용한 채 덩치 좋고 양손에 칼을 든 망나니와 왜소한 여경이 육박전이라도 해야 근무를 잘하는 거냐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말대로 현장 여경이 범인 검거에 지장이 될까봐 배제한 거면 범인 검거에 지장이 생기는 경찰 공무원을 뽑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스윗한 경찰 조직에서 여경을 계속 늘리고 있으니까 뭐 우리는 우리 몸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지켜야 하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불과 2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 인천에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었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경은 도망을 갑니다. 흉기 난동이 일어났는데 그 흉기 난동이 일어나니까 경찰을 불렀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흉기 난동을 이제 칼을 들고 설치기 시작하니까 그 이제 아내의 비명을 듣고 남편이랑 남자 경찰이 다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여경이 도망쳐서 내려오죠. 그래서 여경이 남자 경찰을 끌고 내려와 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남편이 그냥 자력구제를 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냥 그 범죄자를 제압을 했죠. 그러니까 경찰이 오히려 이제 여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현장을 도망을 가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 너무 당황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CCTV에서는 그 사건 현장을 정확하게 재현을 하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그것마저 거짓말임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경찰을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을 정확하게 심어준 사건들이죠. 인천경찰서에서는 사과문도 냈어요. 이것 때문에. 이번 인천 오능경찰서의 112 사건과 관련해서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인천경찰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제 아내는 거의 90% 확률로 이제 식물인간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아시는 분이 있으면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경 논란은 끝이 없죠. 그리고 2021년에 또 4월에 이제 꿀벌 진압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제 여자 한 명을 제압하기 위해서 여경 9명이 출동을 한 사건인데 꿀벌들을 보는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꿀벌 진압 조롱에 여경 무용론까지 퍼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시위자 한 명을 제압하는데 여경 9명이 동원된 것이 공권력 낭비였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경찰 관계자는 매뉴얼에 따라 시위자 제지 시에 신체 접촉과 물리력을 최소한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4명 이상의 경찰이 필요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에서도 그러면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니까 남경 혼자 할 일을 6명이 했으니까 월급을 6분의 1 받는 게 맞는 거지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2023년에는 뒷짐 구경 논란이 있었죠. 뒷짐 구경 논란이 뭐냐면 어떤 한 시민 동영상을 찍었는데 교통 정리를 하라고 남자 경찰 1명, 여자 경찰 1명을 이제 근무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근데 남경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여경은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었다라고 해서 이제 구경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2025년에는 싸이 흠뻑쇼에서 이제 공연을 관람하는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 싸이 흠뻑쇼를 관람을 하는 이제 그런 논란도 있었죠. 이게 왜 논란이었었냐면 거기 공연 관계자가 이 팔찌 같은 걸 하잖아요. 공연을 보려면 팔찌 같은 걸 해야 되는데 팔찌가 없어서 뭐냐고 하니까 알고 보니까 원래는 이제 지연 근무를 하죠. 그런 큰 공연을 하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제 근무를 하라고 여경 5인조를 세워놨던 건데 이제 근무는 안 하고 무단으로 공연을 관람했던 이제 그런 사건도 있었죠. 2025년에는 또 총기를 오발해서 사고를 낸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요. 25년 7월 5일에 경남 창원에서 미용실에서 흉기 난동이 있었는데 상황 종료 다음에 여경이 총기 조작 미숙으로서 389 리볼버에서 공포탄이 발사돼가지고 옆에 있던 남경의 발에 명중을 시켰죠. 남경은 발에 화상을 입었는데 노발 사고로 인한 징계는 없었고 추후 교육을 강화한다는 그런 조치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었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경이 이렇게 해서 되냐라고 얘기를 해봤자 이미 정치권이나 고위 공무원들은 이런 얘기를 듣지도 않죠. 그리고 이때부터 막 여경을 늘리고 했었는데 막상 그때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는 본인을 이제 경호하는 그런 경찰은 다 남자 경찰로 배치를 해서 더 논란이 가속화되었죠. 결국에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제 공무원, 여자 경찰, 경찰관 이런 직업을 되게 혜택을 베푸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공무원을 여자들에게도 일자리를 나눠주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 경찰이 어떠한 일을 하고 경찰이 어떤 일을 잘 수행해서 치안을 담당한다라는 그런 목적과는 상관없이 이제 공무원이라는 조직 자체가 되게 혜택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만큼 이제 우리 세금이 낭비되고 있긴 하는 건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 몸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항상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MK 세이버 이 수출 스프레이 제품을 항상 들고 다녀요. 이거 누르면은 스프레이가 나가는데 왜냐면 저도 뭐 호신용품을 여러 개 사봤는데 전기충격기도 사보고 뭐 3단봉도 사보고 했는데 근데 3단봉 같은 경우에는 내가 휘두르다가 다치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가 잘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좀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상대도 무기를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육탄전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원거리 공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 후추 스프레이를 사게 됐습니다. 또 후추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물에 씻고 나면은 그렇게 몸에
위해가 없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인정되냐 안 인정되냐라는 그런 논란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고, 전기 충격기 같은 경우에도 전기 충격이 끝나면 이제 몸에 위해는 없긴 한데 사거리가 너무 짧은 게 단점이죠. 그래서 후추 스프레이로 원거리로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본인 몸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경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경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텐데 여경은 계속 늘 거예요. 우리는 이게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거의 10년이 가깝게 지나고 있는데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여경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계속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몸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본인 몸을 스스로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경 논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